안녕하세요. 저는 KT의 AI 사업 담당 강석원입니다. 여러분이 내주신 귀중한 시간 동안 저희 KT가 AI 사업에 대해 해온 고민들을 공유하면서 기업의 AI 솔루션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앞으로 약 30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행보와 AI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런 변화에 대응해 저희 KT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러한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희 KT의 솔루션을 소개하며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시장에선 빅테크의 생성형 AI 모델을 중심으로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메타는 라마 모델을 일부 오픈소스로 내놓고 빠르게 생태계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6월 제미나이 2.5 프로를 내놓았고 자사의 제미나이 플랫폼인 구글 AI 스튜디오를 통해 개발자나 크리에이터들이 손쉽게 생성형 AI 모델을 구성해서 써볼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그록4를 출시했습니다. 출시하자마자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인 SAT에서 만점을 기록하는 건 물론이고 수학부터 물리, 사회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PhD급 이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모델을 실제 물리 세계로 가져와서 테슬라 차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오픈AI에서는 올해 여름 중으로 GPT-5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GPT-5는 GPT-4의 절반 수준으로 할루시네이션을 줄였고 대부분의 인재 작업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AI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딥시크의 R1이 글로벌 AI 시장에 파장을 일으킨 게 올해 초인데 벌써 기억에서 잊힐 정도로 수많은 혁신적인 모델들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고급 역량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수급 경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메타는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나서서 인재 영입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알렉산더 왕을 스케일 AI와 함께 19조 원의 에콰이어에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에콰이어라는 신조어는 인재 영입만을 위한 목적으로 기업 지분을 매입하는 신조어로 단어만으로도 인재 경쟁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픈AI 역시 코딩 스타트업인 윈드서프를 인수해서 인재를 모으려 했지만 구글이 오히려 윈드서프의 CEO와 주요 엔지니어를 영입해감으로써 인수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에서 딥마인드의 창업자 무스타파 술레이만을 비롯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S급 인재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뜨거워지는 AI 시장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AI 시장은 하나의 모델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직접 찾아서 행동까지 하는 AI 에이전트의 영역까지 넓어졌습니다. 단순히 유저의 프롬프트에 대한 문자나 이미지 답변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 명령을 실행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AI 모델에서 에이전트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회사 중 하나가 바로 엔트로픽입니다. 엔트로픽은 MCP 프로토콜을 통해 AI 모델과 외부 데이터 소스 사이의 연결을 표준화했고 이를 통해 AI로 내린 결정을 유저가 작업해야 할 사이트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글의 순다 피차이 CEO가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업무를 대신 수행해줄 지능형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다고 하며 AI 에이전트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오픈AI의 샘 얼트먼 CEO 역시 에이전트는 복잡한 과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AI로 나아가는 핵심 단계라고 말하며 지난 7월 17일 자체 가상 컴퓨터를 사용해서 사용자 대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챗GPT 에이전트를 출시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하나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서 더 나아가 기업이나 개인이 그러한 AI 기술을 실제 과업에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저희 KT가 진행해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KT는 꽤 오래전부터 AI에 관심을 가지고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우선 2013년부터 AI 음성인식 솔루션을 개발했고 2017년에 AI 스피커인 기가진이를 출시해서 현재는 500만 명이 넘는 기가진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콜센터 서비스를 본격화하여 2020년부터 AI 콜센터 사업 영역에서 7,000석으로 국내 최대의 사업 규모를 이어가고 있고
23년 기준 대형 AI 콜센터 계약의 무려 69%를 수주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지명, 은어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어 모델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금융, 공공, 병원 등 187개 분야의 업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T 콜센터 하나에도 하루 23만 명의 국민이 AI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온프레미스 AI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지난 4월 성공적으로 구축 완료했으며 작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시작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쌓아올린 기반 위에서 금년에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의 오픈소스를 공개하는 등 AI 시장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KT는 꽤 오래전부터 여러 기업들과 공공기관의 AI 변화를 선도해 오며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I와 IT가 결합된 최신 기술을 CT 인프라 위에 결합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의 결실로 개발되고 있는 우리 KT의 모델이 바로 믿음 2.0입니다. 저희 KT는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생성형 AI 모델에 대한 개발을 해왔습니다.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공개된 외산 오픈소스 모델을 가지고 와서 튜닝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저희 KT는 프롬 스크래치로 완전히 처음부터 개발했습니다. 아주 많은 인력을 오랜 시간 투입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한국적 AI라는 철학에 맞게 기술 베이스부터 우리의 독자 기술로 기반을 다지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빠르게 파라미터 규모나 성능을 올리려 하지 않고 고품질의 깨끗한 한국어 데이터를 한 땀 한 땀 직접 확보하고 정제하여 학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단계 더 성능이 개선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와 말을 잘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B2B 환경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모델을 디자인했습니다. 업무 환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여러 용어들과 보고서 작성, 그리고 문서 기반 QA나 툴 컬링 등의 과정에서 최적의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개발했습니다. 그런 치열한 고민의 결과로 바로 지난 7월 중순 한국어 특화 LLM 평가 벤치마크인 호랑이 리더보드 3에서 저희 KT의 믿음 2.0 베이스가 파라미터 수 15빌리언 이하 부문 국내 기업 중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AI 개발사 웨이트 앤 바이어스가 만든 호랑이 리더보드 3는 언어 이해 능력과 언어 생성 능력을 여러 각도에서 평가하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벤치마크 평가 기준은 순간의 성적이고 앞으로 계속 바뀌게 될 겁니다. 다만 이 벤치마크 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저희 KT가 쌓아온 생성형 AI 역량이 어느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 믿음 2.0 모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 2.0 모델은 총 3개의 라인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믿음 2.0 미니와 베이스 모델은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프론티어급 모델인 믿음 2.0 프로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믿음 2.0 프로의 경우 베이스 모델의 추론 성능 등을 더욱 끌어올린 고성능 모델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2.0 모델은 여러 가지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목적에 맞게 쓰실 수 있도록 온디바이스 소형 모델부터 고성능 모델까지 여러 상황에 맞춘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한국어에 최적화된 토크나이저를 자체적으로 적용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최신 기술들을 접목해서 소타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학습 과정에 대해 이어지는 장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에선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품질이 좋지 않은 데이터를 넣게 되면 그와 유사하게 품질이 나쁜 결과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결국 좋은 데이터를 넣고 학습시켜야지 좋은 답변이 나온다는 개념이죠. 이 개념에 따르자면 좋은 한국적인 AI 모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바로 양질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저희 KT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이런 양질의 데이터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각 도메인을 대표하는 최고의 기업이나 기관들과 함께
K-데이터 얼라이언스를 구성했습니다. 이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고품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축해서 학습에 활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도메인별 AR 선도 사례를 만들어내고 인문사회분야 연구를 위해 긴밀한 상호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고품질의 원천 데이터를 직접 구매하고 오픈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총 4가지의 단계를 거쳐 관리하고 정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단계로 검증된 판매처,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구매합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라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기에 라이선스 이슈가 있는 데이터들은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KT의 자체 노하우와 최신 연구 결과들을 융합한 기술로 데이터 정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선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데이터들은 제거하였고 부족한 영역들은 기존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합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양질의 데이터로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들을 형태 그리고 언어 내용적인 측면에서 약 200개의 메인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모델 학습 시에 각 도메인별로 고른 성능을 보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선별해 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지금까지 소개드린 3단계만으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이 다양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만큼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빛을 발합니다. 믿음 2.0 모델을 특정한 상황이나 기능에 특화시켜야 할 때 3번째 단계에서 분류한 카테고리별 프레임으로 결과물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학습 단계별로 목표에 맞게 동적 데이터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빠른 속도로 정확한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적인 모델을 저렇게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한국적인 모델을 개발한다고 할 때 이 한국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글로벌 벤치마크들은 대부분 영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저희는 모델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부터 이 모델의 한국적인 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과 협업 연구를 진행했고 한국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이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 여러 방안들을 도출했습니다. 이 방안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쓰기 좋은 모델을 찾아낼 수 있는 다면 평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물론 이 평가 체계 역시 객관성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측면만을 평가하는 자체 데이터를 구축하는 걸 넘어서서 대중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퍼블릭 벤치마크들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호랑이 리더보드 3의 평가 지표가 좋은 사례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믿음 2.0이 이름대로 믿을 수 있는 모델임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 2.0 모델의 성능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을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AI 모델의 지적 성능이 높아질수록 중요해지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Responsible AI, 줄여서 RAI라고 불리는 책임 있는 AI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KT가 강조하고 있는 AI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입니다. AI는 매우 강력한 도구인 만큼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KT는 라이만을 위한 전담 센터를 두고 그 안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믿음 모델의 윤리 원칙을 도덕 기준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죠. 라인은 모델의 학습부터 배포, 활용까지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체 과정에서 기준과 원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세스 안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툴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T의 생성형 AI 모델인 믿음 2.0이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모든 과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진행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미듬 2.0 모델이 뭘 잘하는지,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가 체계를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저희 미듬은 지금 글로벌하게 나와 있는 비슷한 크기의 소타 모델 대비해서 한국적인 평가 지표, 주요 벤치마크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문화 영역의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듬 2.0 모델은 한국의 정서나 문화, 역사와 같은 한국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개발했습니다. 덕분에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위화감 없이 답변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뉘앙스나 미세한 감정 표현도 캐치할 수 있도록 학습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면 자연히 알 수 있는 예의범절, 그리고 한국인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역사관을 충분히 학습시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프롬프트로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을 매번 알려주고 페르소나를 얹을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관련 지식에 대한 벤치마크뿐 아니라 주요 전문 지식, 추론 능력에 대한 벤치마크도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비노그란데 등을 통해 자체 추론 능력 등을 평가하고 GSM AK 리더보드나 MML 벤치마크를 통해 수학, 과학,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평가를 진행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특히 환자의 상세 의료 데이터셋을 토대로 전문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부문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라이 관점에서 안정성과 강건성 두 가지를 모두 갖췄습니다. 앞서 저희 KT가 라이 관점에서도 엄격하게 모델을 관리하고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좌측의 스파이더 차트에서 라이 관점 벤치마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편향성 평가 벤치마크인 코 BBQ와 초거대 언어 신뢰평가 벤치마크 결과에서 굵은 점선으로 미듬 2.0 모델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듬 2.0 모델이 베이스와 미니 모두 비슷한 크기의 다른 경쟁사 모델들 대비해서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듬 2.0이 어떠한 기반에서 만들어졌고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듬 2.0은 프롬 스크래치로 양질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쌓아서 기반부터 만든 모델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델 개발 전반에 역량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외산 모델에 종속되지도 않고 오픈소스 모델을 튜닝하는 과정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덕분에 여러분의 회사에 AI 솔루션을 도입한다면 저희 미듬 2.0 모델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어서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회사에 이러한 모델들을 비롯해 여러 AI 모델들을 도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페인 포인트를 공유하고 그것을 저희 KT의 솔루션을 통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 페인 포인트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인 포인트는 충분한 전문 인력 및 기술 역량이 미비한 데서 생겨납니다. AI 도입 시 관련 지식을 습득해서 운영할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전문 인력이 없을 경우 비싼 값에 높은 수준의 기술 솔루션을 사와도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낭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인 포인트는 기존 시스템 또는 인프라와 통합 연동이 어려울 때 일어납니다. AI 솔루션이 각 회사에서 사용 중인 WMS 같은 재고 관리 시스템이나 ERP와 연동이 되지 않거나 연동 과정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도입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 페인 포인트는 투입 비용 대비 효율이 나오지 않는 때에 일어납니다. 어떤 도메인의 경우는 AI 솔루션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습니다. 솔루션 구축에 드는 비용 대비 절감되는 비용이 너무 적어서 ROI가 좋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기에 도입을 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페인 포인트는 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종 규제나 법규의 제한을 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이나 공공기관, 개인의 민감 정보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AI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매우 좁아집니다. 따라서 AI 솔루션 도입 시엔 이런 페인 포인트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페인 포인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말씀드린 페인 포인트의 모든 부분을 대응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양한 고객사의 상황에 맞게 생성형 AI 모델을 개선시켜 최대한의 업무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표에서 바로 그 솔루션, 저희 KT의 AI 스튜디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I 스튜디오는 고객사의 다양한 환경과 니즈에 맞춰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플랫폼입니다. AI 관련 전문 지식이 많지 않은 고객사도 쉽게 고도화된 AI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형 챗봇부터 문서 초안 생성, 마케팅 문구 작성 등의 작업을 내 회사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LLM부터 레그, 에이전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AI 솔루션을 플랫폼 내에서 올인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KT 내에 전담 기술 인력을 두고 도입 과정에서 여러 연동 이슈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AI를 도입하려는데 각종 규제의 제한을 받고 있다면 그 상황에 맞춰 온프렘부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까지 여러 종류의 인프라 위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AI 스튜디오는 이런 특장점 덕분에 앞서 설명드린 AI 도입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표에서 AI 스튜디오의 여러 기능들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스튜디오는 저희 KT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인 미듬 2.0뿐 아니라 오픈소스 개발 모델이나 빅테크, 서드파티와의 제휴협력을 통해 만든 모델까지 제공합니다. 메타의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인 라마를 파인튜닝 시킨 모델도 있고 오픈AI의 AI 모델에 한국의 제도나 문화를 파인튜닝 시킨 모델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델 선택지를 불러와서 결과를 비교해보고 우리 회사의 업무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손쉽게 골라 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스튜디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레그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각 회사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서를 AI가 이해하는 내용으로 전환하고 학습 내용을 사용자에 맞게 최적화하고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더 빠르게 할루시네이션 없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KT의 레그 기술은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특장점을 보이는지 이어지는 장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스튜디오의 레그는 고객 사용 패턴에 맞춰 데이터 전처리부터 파인튜닝, 배포에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포 이후에는 결과물에 따라 모델 평가를 진행하고 최적의 레그 조합을 적용해 가면서 쓰면 쓸수록 개선되는 레그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의 결과로 금융과 공공, 의료, 법률의 4대 도메인에서 타사의 유사 솔루션보다 전체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레그의 활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돕는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큐시 솔루션입니다. 다큐시는 텍스트, 표, 이미지 등의 문서 요소를 자동으로 인식해 AI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솔루션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비정형의 복잡하게 짜인 업무 문서도 효과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HWP나 PDF는 물론이고 워드나 TXT, JPG까지 대부분의 문서 양식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단락간 포함 관계를 잘 이해하고 OCR 기능을 통해서 문서 내의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어서 원하는 맥락대로 필요한 단어를 추출해서 답변에 정확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바로 인텔리서치입니다. 인텔리서치는 데이터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검색 엔진입니다. 한국어나 영어 검색에 특화되어 있으며 시스템 구성이 모듈화로 되어 있어 유연하게 조정하고 확장 가능합니다. 저희 KT의 레그 솔루션은 이 두 가지의 특화 기술을 통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문서를 효과적으로 읽어내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더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AI 스튜디오 내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관리하는 LLM 옵스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스튜디오 LLM 옵스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사용의 용이성에 있습니다. 복잡한 IT 기반 지식이 많지 않아도 쉽게 생성형 AI 서비스의 학습과 추론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용자별로 접근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원하는 모델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테스트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답변 결과물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노코드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소스에 대한 관리와 검색, 평가에 이르기까지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표에서 이런 각 기능에 대한 특장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LLM 옵스의 경우에는 맞춤식 모델 학습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파라미터를 프리징하고 일부의 파라미터만을 파인튜닝할 수 있는 PFT 방법부터 일반적인 파인튜닝, 사용자의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GPU 가용 자원과 시간에 맞춰 적합한 학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깅 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라면 오픈소스 모델도 별도 설정 없이 쉽게 등록해서 활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록한 모델의 결과물을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기능을 통해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모델뿐 아니라 레그 기능에 대한 검증도 플레이그라운드 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LLM 옵스의 또 다른 특장점으로 노코드 기반의 GUI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개발 역량이 있는 전문 인력부터 일반 직원까지 누구나 손쉽게 실행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 등의 방식으로 제어하고 구성할 수 있는 거죠. 프로젝트나 모델 생성에 대한 것부터 API 키 생성이나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기능이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인에게 친숙한 웹 기반 환경에서도 접근 가능합니다. 덕분에 여러분이 AI나 IT 전문 인력이 없으시더라도 어렵지 않게 시스템을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AI 스튜디오의 기능은 바로 서비스 빌더입니다. 서비스 빌더는 AI 플랫폼 내에서 사용자만의 AI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웹 기반의 알고리즘 형태로 시각적인 UI를 제공하고 있기에 연결 구조를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구성한 UI 덕분에 비전문가도 기본적인 내용만 익히면 레그 형태를 에이전트를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API 형태로 외부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빌더의 특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쉬운 노드 생성과 연결 작업에 있습니다. 각 사용자의 업무 패턴에 맞게 워크플로우를 마치 레고 블록을 끼워 맞추듯 이어갈 수 있고 이렇게 쉬운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음에도 사용자 편의성에 맞게 디테일한 커스터마이징까지 가능합니다. 덕분에 여러분께서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현장에서 직접 조합해서 만들고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도 마지막 단계가 되었네요. 오늘 발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KT가 외산 모델의 기반 없이 기본부터 탄탄히 개발해온 생성형 AI 모델인 미듬 2.0과 AI 스튜디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중간중간 이런 AI 솔루션을 회사 내에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KT는 AI 솔루션을 회사에 도입하는 부분에 독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와 IT, 서비스와 구축형 SI 사업을 모두 잘하기 때문입니다. AI 상품을 잘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잘 쓰실 수 있게 구축할 역량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역량 덕분에 저희 KT는 공공, 금융, 법률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사업을 수주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규제나 제한 요건이 있는 금융 분야와 공공 분야의 사업도 다수 수주했기에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도입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회사에 AI 솔루션을 도입하실 때 저희 KT의 이런 역량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I 모델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설계부터 실제 활용까지의 과정에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원 책임님께 질문드립니다. KT의 AI 스튜디오나 미듬 2.0은 어떤 기업들이든 사용할 수 있나요? KT의 AI 모델인 미듬 2.0이나 AI 스튜디오는 특정 산업만을 타겟으로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발표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많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도 도입할 수 있지만 법률이나 교육업, 제조업 도메인에서도 기업의 목적에 맞게 도입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KT의 AI 솔루션은 회사의 어떤 업무에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저희 KT의 AI 상품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생성형 AI 모델인 미듬 2.0과 AI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회사에 도입하게 되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문서 기반 QA나 자료 요약이 가능해집니다. 회사별로 데이터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단순 파일명 검색 기능으로 찾으시는 곳들도 많을 텐데요. 이전의 단순 검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능으로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 양식에 맞춰 문서 초안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웃풋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서비스 관리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 렉으로 추가 학습을 시키고 서비스 빌더로 회사 내 업무에 맞춘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정준우 매니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과 애저 AI 파운드리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책임 있는 AI와 보안,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에서 효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애저 AI 파운드리는 다양한 최신 LLM과 오픈소스 모델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원하는 AI 에이전트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맞는 보안과 원스톱 배포 환경으로 기업의 AI 도입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애저 AI 파운드리를 도입하면 기업에 어떤 실질적인 이점이 있을까요? 네. 애저 AI 파운드리는 AI 개발부터 실제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지원해서 기업이 AI 프로젝트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확장도 쉽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성까지 챙길 수 있어서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Q&A를 마치겠습니다.